왜소한 체격에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.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물속에 숨긴 범인입니다. 중령 진급을 앞둔 30대 중반의 엘리트 현역 군 장교였습니다.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?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숨진 여성은 경기도 과천 모 부대에서 범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33살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. 여성은 임기 만료를, 살해 남성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.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. 그날 밤 9시 인근 공사장에서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벌였습니다. 화천은 10여 년 전 범인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주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시신을 담은 봉투가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채워 넣었지만 강가에서 사용한 청테이프는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. 수색 도중 발견한 청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.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. 여성의 휴대전화로 결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과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용의자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제 19시 12분경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.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범인 혹시 인정하시나요?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?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?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하고 싶은 말 없나요? 자, 북한강 살인 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표현을 하면서 보도하고 있는데, 근데 피의자 군 장교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. 화면 좀 보시죠.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, 자 이경민 변호사,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게? 네, 이게 지난 2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북한강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지나가다가 당시에 신체 일부가 담겨 있는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됐거든요. 강 아이고, 위쪽으로. 그래서 예.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됐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다가 그날 오전에 이제 시신의 일부에 해당하는 또 추가로 발견. 그렇습니다. 예, 추가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용의자를 또 추적을 해서 이제 특정을 해 보니까 지금 30대 A 씨 이게 뭐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제 군 장교. 군 장교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중령 진급 예정자이거든요. 그럼 현역 군인이잖아요 지금. 그렇습니다. 현역 군인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도 군무원이라고 임시기간직 군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당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시신 일부인데 지금 보니까 전부 뭐 시신은 전부 다 인양했다. 지금 이런 얘기도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끔찍한데요? 이게 그러면 이른바 이게 이른바 우리가 표현한 그 토막 사건입니까? 그럼 이게?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어쨌든 살인을 하고 나서 예. 이 사체를 바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이 사체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사체 손괴를 했고요. 손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지금 또 이제 원래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건 과천입니다. 경기도 과천. 과천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 북한강까지 또 간 거거든요. 일을 저지른 거는 다른 곳인데 그렇습니다. 시신을 훼손하고 그거를 유기라고 그러죠. 그거는 또 예. 화천까지 가서 했다고요? 화천까지 또 가서 했는데 그게 이제 거리도 상당히 먼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북한강 부근에서 이제 근무를 10년 전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지역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신이 담겨 있는 그 봉투에 또 돌을 넣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강에 지금 가라앉도록 해서 어쨌든 이게 발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
지금 이걸 북한강 주변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. 그 이런 살인 사건 날 때마다 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우발이냐 계획적이냐 이건데, 근데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한 걸로는 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? 뭐 이 살해를 했던 동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단계이지만 일단은 그 후에 지금 범행을 처리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너무나 잔혹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뭐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이제 처리 수습 과정까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좀 치밀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걸 유기를 했던 부분도 어쨌든 뒤에 발각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제 했던 행동들을 비춰본다면 어느 정도 미필적인 그런 살인의 고의까지도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,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습니까? 아니 민간으로 가는 겁니까?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군인, 군무원 등이 대상이 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군사법원에서 했었습니다. 근데 202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대상의 성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입대를 하기 전에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의 범죄, 그리고 이런 이제 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제 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수사와 재판 자체를 이 재판권의 관할 자체가 지금 민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 지금 우리 민간 경찰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, 예. 그다음에 재판 자체도 이제 민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 일반 법원에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 잔혹하고 살인 사건이잖아요. 이런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이거 신상 공개 대상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도 오늘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? 그거는 이제 사건의 일단은 그 상황을 보는데 범죄가 중대한지 여부를 봐야 되고, 그리고 잔혹한지 예.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명확한지가 또 중요합니다. 증거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백이 있고 이런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피해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고, 예.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되는 그런 범죄인지 예.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런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예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. 아마 저 피의자의 휴대폰도 역시 조사해보고 그럼 좀 더 정확한 게 나오겠죠, 그럼요? 그게 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통화 수발신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밝혀낼 것이고요. 예.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지 여부가 예. 아직까지는 그냥 지인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